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를 매료시킨 푸송 유니버스의 그 치밀한 설계도를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도 이빨이 날까? 좀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한 강아지가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인생 최대의 낙인 고구마를 끊어야 하나 아주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고민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유튜브 채널 나라라 푸시용이의 푸시용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 묶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영상 몇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수십 편의 영상 스크립트는 기본이고요. 제작자가 직접 설계한 캐릭터 설정집, 그리고 왈왈리라는 마을의 정밀 지도까지. 맞아요, 지도. 네, 심지어 아직 공개 안 된 에피소드 기획안까지 있었어요. 이건 거의 하나의 세계를 해부해 볼 수 있는 설계도를 통째로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냥 귀여운 강아지 채널의 성공 비결 이런 걸 넘어서요. 그 뒤에 숨어있는 아주 정교한 세계, 그 세계 구축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네요. 어떻게 이 세계가 두 개의 단단한 축, 그러니까 모든 걸 오해하는 신뢰할 수 없는 화자 푸숑이, 그리고 13년차 게임 기획자인 제작자의 그 치밀한 설계, 이 두 축을 바탕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돌아가는지 그 설계도를 같이 한번 역추적해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사실 이 세계의 매력은 바로 그 두 축이 서로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축, 푸숑이의 눈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축은 바로 신뢰할 수 없는 화자 푸시용이의 눈으로 본 세상입니다. 이 채널의 모든 웃음은 사실 푸시용이가 현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왜곡하고 오해하는 데서 시작되죠.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푸숑이가 보는 세상하고요, 실제 현실 사이에는 아주 선명한 간극이 있는 거예요. 아, 간극. 네, 시청자는 푸숑이의 그 순진한 증언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하고 추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네, 단순히 관객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탐정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경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릎의 이빨 사건 같아요. 그 맨소레담. 맞습니다. 시작은 할머니가 무릎에 맨소레담 로션을 바르는 아주 평범한 장면이에요. 근데 푸숑이가 그 냄새를 딱 맡더니 확신에 차서 말하죠. 할머니가 치약을 무릎에 바르고 있어요. 그 박하사탕 같은 냄새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거기까진 귀여운 착각일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착각이 확신으로 딱 바뀌는 계기가 있잖아요. 할머니의 그 한마디. 맞아요. 로션을 바른 할머니가 아이고 시원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푸숑의 머릿속에서는 이제 모든 논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치약 냄새가 나는 걸 발랐더니 시원하다고 한다. 이건 무릎에 이빨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요. 정말 기적의 논리죠. 근데 이게 그냥 웃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존적인 고뇌로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나도 늙으면 온몸에 이빨이 날 텐데 그럼 겨울에 고구마 먹고 온몸을 양치하려면 너무 춥겠다. 홀딱 벗어야 하니까. 그냥 고구마를 끊어야겠다. 이 비장한 선언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 이 푸숑이란 캐릭터가 정말 일관되게 순수하고 엉뚱하구나 알 수 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푸숑이의 오해는 그냥 한 번 웃고 소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오해가 다음 행동의 동기가 되고요. 그 행동의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세계관 전체를 확장시키는 동력이 되는 거죠. 미국물에 대한 오해도 정말 좋은 예시고요. 그 에피소드도 진짜 재밌었어요. 미국에 출장 간 형이랑 영상통화를 하는데 형 얼굴이 호빵처럼 빵빵하고 동그랗게 변한 걸 본 거예요. 네, 살이 찐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걸 보고 푸숑이는 미국물이라는데 사실 아주 진한 소고기 국물일 거다. 이렇게 추리를 하죠. 네, 그 나라 수돗물 자체가 그냥 고기 국물일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오해가 그냥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구출 계획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바보 형아 걱정하잖아요. 네, 고기 국물만 먹다가 형이 터져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 그 와르알리 마을 앞바다인 멍치항에 솔트 선장 배를 타고 직접 미국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우거든요. 듣고 보니 푸숑이의 모든 오해가 항상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되는 구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오해의 서사가 가장 극적으로 폭발했던 순간은 역시 잔 막걸리 댄스 파티 사건이 아닐까 싶네요. 저도 그 에피소드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화자라는 장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평범한 일상을 완벽한 코미디로 바꿀 수 있는지 진짜 교과서처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시작은 정말 사소했죠. 할머니한테 발을 밟힌 할아버지가 고통스럽게 외친 한마디,
아우, 잣 같네. 보통 상황이라면 그냥 아파서 뱉은 욕설인데 그렇죠. 근데 푸숑이는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하잖아요. 아, 할아버지가 지금 잣이 드시고 싶구나. 이 완벽한 오해가 가평 잣막걸리 심부름이라는 다음 퀘스트로 이어지고요. 네. 근데 진짜 사건은 그 이후에 벌어지죠. 막걸리를 나눠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국 부부싸움을 시작하시거든요. 영상에서는 막 우당탕탕 소리 나고 할아버지의 악 하는 비명도 들리고요. 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푸숑이가 카메라 앞에서 아주 천진난만하게 증언을 하죠. 제가 보기엔 두 분이 신나게 춤추시는 것 같던데요. 와, 시골 노부부의 그 살벌한 부부싸움이 푸숑이라는 순수한 필터를 거치니까 정열적인 댄스 파티로 완벽하게 둔갑하는 순간이죠. 맞습니다. 시청자들은 푸숑이가 보는 환상, 그리고 실제 벌어지는 현실, 그 사이의 아찔한 간극을 동시에 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이 모든 오해가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 뒤에는 아주 치밀한 설계자가 있죠. 이제 두 번째 축, 게임 기획자의 청사진을 들여다볼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채널의 제작자가 바로 13년 경력의 베테랑 게임 기획자라는 사실. 그리고 실제 비숑 수박이랑 푸들 대박이의 보호자라는 그 배경 정보가 모든 퍼즐을 딱 맞춰주기 시작하죠. 맞아요. 푸숑이가 사는 와왈리 마을이 그냥 시골 마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료에 포함된 와왈리 마을 지도를 보면 이게 명확해져요. 이건 단순한 약도가 아니라 마치 RPG 게임의 월드맵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푸숑 유니버스의 핵심이에요. 지명 하나하나에 이 세계의 정체성이 다 담겨 있어요. 네. 응. 개펄 마을도 있고요. 네. 개랑 갯벌을 합쳐서 개펄마을. 심지어 배 타고 들어가는 섬 이름은 게이득도라니까요. 이건 뭐 작정하고 만든 세계관이구나 싶었죠. 이런 장명 방식 자체가 시청자한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이곳은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철저히 개의 관점에서 재구성된 공간이다라는 걸요. 그리고 지도 곳곳에 보이는 기다림의 등대나 비밀의 숲 같은 장소들. 이건 앞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이벤트 존이라는 걸 노골적으로 암시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잘 짜인 세계관이 자칫하면 좀 텅 비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왈왈리 마을은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아직 영상에 나오지도 않은 캐릭터들 이야기가 마을 곳곳에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살아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좋은 게임 세계관은 플레이어가 가지 않는 곳에서도 뭔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아, 그렇죠. 아짐의 미용실 에피소드가 그 방식을 아주 잘 보여줘요. 푸숑이가 미용을 받는 동안 그 미용실 아주머니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죠. 맞아요. 거기서 우리는 얼굴도 본 적 없는 이장님 댁 박덕구랑 뒷집 말티즈 말숙이 사이에 뭔가 심상치 않은 스캔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결정적인 대사가 있었죠. 네,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했대요. 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대사 한마디가 이 세계에 엄청난 깊이를 더해주는 겁니다. 시청자는 그 순간 박덕구는 누구고 말숙이는 또 누구지?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고 궁금해하게 되죠. 네네. 이게 바로 메인 퀘스트를 하다가 우연히 마을 주민들의 흥미로운 서브 퀘스트를 발견하는 게임적 경험하고 정확히 똑같아요. 시청자를 그냥 관객에서 이 세계의 소문과 역사를 탐험하는 플레이어로 만드는 아주 고도의 장치인 거죠. 아, 그러니까 푸숑이가 겪는 메인 스토리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서브 스토리가 이 세계 안에서 동시에 막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설정집의 공식 라이벌로 예고된 생선도둑 고양이 양아치의 존재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정확해요. 그 모든 NPC들이 각자의 서적을 가지고 이 맵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 숨쉬는 세계 속에서 주인공인 푸숑이 역시 성장하고 변화하죠. 아, 성장. 네. 서울에서 유배온 이방인이었던 푸숑이가 왈왈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과정. 이게 이 유니버스의 또 다른 핵심 서사입니다. 그 성장 서사의 정점은 역시 제17회 와랄리 겨울노래자랑 무대였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할머니의 깔깔이랑 몸빼바지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무대에 선 모습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노래자랑 수상이 그냥 웃기기만 한 장면이 아니라는 점을 꼭 짚고 싶어요. 푸숑이가 스스로 노래는 음치라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춤에는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죠. 그리고 그 무대에서 현란한 사랑의 트위스트 춤으로 인기상을 수상합니다.
이게 뭐냐면 낯선 이방인이었던 푸숑이가 왈왈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일종의 상징적인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캐릭터의 개인적인 성취가 공동체에 편입되는 과정과 맞물리는 거군요. 게임으로 치면 낯선 용병이 마을의 큰 문제를 해결해주고 명예시민이 되는 것과 같은 구조네요. 바로 그겁니다. 캐릭터의 성장과 세계관의 확장이 정확하게 맞물리는 지점이죠. 서울에선 낯선 개가 마을의 가장 큰 행사의 스타가 되는 순간 푸숑이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라 공동체가 인정한 인싸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와, 이렇게 두 개의 축을 교차해서 보니까 나라라 푸숑이가 정말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세계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승과 치밀한 설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 더 강력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채널에 깊이 몰입하고 푸숑이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만드는 또 다른 감정의 결이랄까요? 네, 바로 그 감정의 결이 이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영리한 장치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 바로 외로움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외로움. 네, 이 웃기는 강아지는 사실 아주 많이 외롭거든요. 캠프파이어 앞에서 혼자 개똥벌레 부르던 장면이 바로 떠오르네요. 아, 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구나. 이 가사를 부르는데 정말 마음이 짠했어요. 심지어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는 형만 있고 친구는 없어요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하기도 하죠. 맞아요. 그 외로움은 과거의 상처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다른 강아지들을 만나면 냄새로 인사하면서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형이 더럽다고 그걸 막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그 순수한 욕구가 계속 좌절되어 온 거죠. 그 쌓여왔던 서러움이 폭발한 게 바로 엘사 누나 사건입니다. 꿈에서 그토록 좋아하던 겨울왕국의 엘사한테 뽀뽀를 받았는데 현실의 닭울음 소리 때문에 깨어났던 그 장면. 네. 잠에서 깬 푸숑이당 너무 서러워서 닭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고 외치면서 막 우는 그 장면은 푸숑의 순수한 동심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줘요. 그렇죠. 동시에 냉혹한 현실과의 충돌을 통해서 캐릭터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드러내죠. 시청자들은 그 순간 깨닫는 겁니다. 아, 푸숑이가 그냥 웃기기만 한 애가 아니구나. 우리처럼 간절히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좌절하고 친구가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구나. 그러네요. 완벽하고 행복하기만 한 캐릭터가 아니라 결핍과 외로움을 가진 존재라서 시청자들이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마음으로 품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두가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소셜미디어 환경 속에서 나는 친구가 없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캐릭터의 존재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져요. 그 순수한 외로움의 고백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열고 이 정교하게 설계된 세계에 진심으로 머물고 싶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나라라 푸숑이는 단순히 잘 만든 컨텐츠를 넘어서 하나의 살아있는 유니버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모든 에피소드가 독립적인 재미를 주면서도 동시에 왈왈리라는 그 거대한 지도에 비어있는 부분을 한 조각씩 채워나가는 과정인 셈입니다. 아, 퍼즐처럼. 네. 제작자는 단기적인 조회수가 아니라 이 세계관 자체의 팬덤을 만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은 시청자를 단순한 구독자가 아니라 이 세계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는 플레이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정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흥미진진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좋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됐던 설정집에 공식적으로 예고된 푸숑이의 라이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멍채양의 생선도둑, 길고양인 양아치. 이름부터 보통 내기가 아니죠? 네, 거친 항구의 부법자 같은 이미지가 그려지네요. 그렇죠. 지금 친구가 없어 외로워하는 푸숑이, 그리고 아마도 거친 항구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 생선을 훔쳐야만 했을 길고양인 양아치. 이 둘은 정말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외로움을 견뎌왔을 겁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거기에 덧붙이자면 이 둘이 마주쳤을 때 과연 설정집에 나온 대로 그냥 앙숙으로만 남게 될까요? 어쩌면 와왈리 마을을 뒤흔들 어떤 큰 사건을 계기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둘만의 특별한 우정이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랑받는 외톨이와 거친 생존자, 이 두 외로운 영혼의 만남이 아마도 이 푸숑 유니버스의
다음 챕터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누르고 이 세계의 진정한 플레이어가 되어보세요. 풋속 유니버스의 다음 챕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